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음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각과 강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뭐 때문에 지금 뜻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 기억하고 이응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뜻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기억하고 이응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얘네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것을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그래서 우리 발음해 볼 때 하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자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불러요.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뭐 기역, 그라고 발음했을 때 결국에는 이 의가 붙어서 발음만 계속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운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모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모음 중에서 단모음, 입모양이나 입술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준은 혀의 앞뒤.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앞에 있으면 앞 전자를 써서 전설모음, 앞 전자를 써서 전설모음, 뒤에 있으면 뒤 후자를 써서 후설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설모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했을 때 이라고 발음할 때랑 라고 발음할 때랑 혀가 어느 쪽이 더 뒤로 가요? 그렇죠. 이 후설 모음이 좀 더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후설,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전설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입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동그라냐 평평하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예를 볼까요? 평평하면 평순 모음, 그 다음에 동그라면 원순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해보고 우 해보세요. 우 하면은 입술 앞으로 쭉 내밀면서 입술이 동그랗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원순 모음이라고 부르고 하면은 평평하다 그래서 평순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혀의 높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눠져. 근데 이 혀의 높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혀가 위에 턱에 붙어 있어요? 아니면 턱 위쪽에 머리에 붙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또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그린 다음에 혀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혀가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얘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했을 때 점점 턱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혀도 밑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혀가 가장 위에 있는 걸 우리가 고모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걸 중모음,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걸 저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걸 저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 그 다음은 이제 자음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준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소리 나는 위치가 입술이면 입술 소리, 잇몸이면은 잇몸 소리, 그리고 좀 딱딱한 입천장이면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좀 말랑말랑한 입천장이면 여린 입천장 소리. 그래서 목구멍에서 나면 목청 소리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람의 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예요. 이상한데 좀. 그래서 보면은 입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입술이 맞닿을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다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 잇몸 소리는 요 혀가 여기에 가서 이제 잇몸에 가서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랑 닿는 부분, 여기는 센 입천장 소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여기하고 닿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목청 소리는 여기 목구멍에서 라고 하면은 목청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봤고, 두 번째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입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 그래서 파열음에 관련된 거 보면 그 다음에 브 했을 때 입을 막았다가 소리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파열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입에 작은 틈으로 소리가 나오는 소리 스 했을 때 소리가 작게 나오죠. 그 작은 틈으로. 그래서 이거를 마찰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는 파찰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쯔 그다음에 비음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유음 같은 경우에는 혀에서 소리 나는 거. 혀로 소리 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도 나눠져요. 소리의 세기는 얘가 우리는 예사 소리라고 불렀고, 얘를 된 소리, 그다음에 얘를 거센 소리라고 불렀어요. 예사 소리는 그냥 평범한 소리, 그거에 비해서 프 해보세요. 되게 강한 소리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앞에다가 F용지를 두고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거센 소리. 근데 된 소리는 좀 여러 개가 겹쳐져 나는 소리니까 좀 강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줄 수가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부분까지 이제 복습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난 시간에 했던 비음어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발음을 볼까요? 식물. 얘를 원래 표기는 식물 이렇게 하고 발음을 하면은 요건 발음 기호라고 했었죠. 식물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럼 뭐가 뭘로 바뀌었냐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뒤에 있는 요 미음 때문에. 다음에 잡목도 한번 해볼까요? 잡목. 얘 같은 경우에 발음이 어떻게 돼요? 잠목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죠. 뭐 때문에?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심리를 한번 해볼까요? 심리를 하면은 심니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뭐 앞에서? 뭐 뒤에서? 미음 뒤에서. 그 다음에 닫는을 해볼까요? 닫는. 얘는 발음이 단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뭐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다음에 또 볼까요? 능력. 해보면, 발음해보면, 능력,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뭐 때문에? 이응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까 봤던 얘 중에, 기역에 해당하는 얘는 식물 있었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얘는 닫는, 다음에 비읍에 해당하는 얘는 잡목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앞에서 여기 받침에 있는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비읍이 미음하고 니은 앞에서 각각 얘는 발음하면 식물,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음하면 닫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음하면 잡목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그런 걸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받침, 미음, 이응 뒤에서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미음, 이응 뒤에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미음이니까 아까 봤던 심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받침, 여기 미음 있고 받침 이응이 있어요. 근데 연결되는 리을, 여기 리을 앞에서 얘가 뭐라고 바뀌냐면 심니, 니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능력해서 마찬가지로 니은으로 바뀌죠. 이처럼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응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표준 발음법이라는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나 다 발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준발음법 제10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06페이지 써있죠. 그래서 보면은
나와 있는 얘가 두 개가 있어요. 실내 그리고 권리 나와 있어요. 여기 발음을 해보면 실내라고 했는데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실내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실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바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권리 얘도 마찬가지로 발음하면 권리 이렇게 발음이 되죠. 발음 표시를 해보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리을에서 바뀌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고 얘는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발음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음이 아니었던 게 유음으로 바뀐 걸 우리는 유음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까 봤던 이 표를 다시 보면 유음화라고 하는 거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는 거를 유음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니은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음인 게 유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유음화라고 불러요. 만약에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면 그거를 비음화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우리가 유음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권리를 보면은 권리 같은 경우에 발음이 권리 이렇게 되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뀌니까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 유음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자음하고 모음 배우는 이유가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른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음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비음인 니은이 앞뒤에 오는 앞하고 뒤 다 왔었죠.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바뀌어 발음됨. 그래서 얘는 표준발음법 제20항이고요. 여기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설날 이렇게 우리 발음 안 하잖아. 야 우리 설날에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설날에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줄넘기도 해볼까요? 줄넘기. 얘는 발음 어떻게 해요? 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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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기라고 발음을 하죠. 왜 이렇게 끼로 바뀌는지는 뒷부분에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음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앞에 있는 게 변하는 걸 볼까요? 우리 통일 신라는 할 때 신라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진리는 진리 이렇게 부르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뀐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음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배울 걸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발음하고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얘 이렇게 구지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발음해요. 야, 그거 구디 이렇게 안 하고 구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다지라고 할 때 미다지라고 하면 발음 어떻게 미다지라고 발음을 하죠. 그죠? 그래서 디귿이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고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가티라고 안 하고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티읕이 치읒으로 변하고 얘는 부처니까 부처라고 해서 티읕이 치읒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규칙이 있을까라고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 구지에서 굿은 받침 디귿은 모음 이로 시작하는 전미사와 만나 국외음화 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모음 이로 시작하는 전미사와 만난대요. 그리고 이처럼 받침 디귿 티읕이 형태소인 모음 이나 반모음 이와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각각 국외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자, 얘가 우리 아까 국외음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경국의 음, 그 다음에 영국의 음 들어봤잖아요. 다시 한번 그 표를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을 때 얘를 입술 소리라고도 하지만 한자로는 양순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잇몸 소리라고도 하지만 얘는 치조음이라고도 불러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센 입천장 소리라고도 부르지만 얘를 경국의 음이라고도 불러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도 부르지만 얘는 연국의 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얘는 목청 소리라고도 하고 후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말들이 한자어라서 어려워서 여러분들 설명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경국의 여기 국의 여기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국의 음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의 음으로 바뀌는 거다 해서 아까 뭐가 뭘로 바뀌었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죠. 그죠? 뭐 때문에? 이 때문에. 이라는 애 때문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국의 음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국의 음이 아닌 게 국의 음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국의 음화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화면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구지에서 얘는 여기가 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구디라고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발음할 때 구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받침 여기 디귿이 여기 왔던 디귿이 이로 시작하는 모음하고 결합됐을 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라고 원래 했는데 얘랑 얘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처럼 받침 디귿이나 티읕이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각각 국의 음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국의 음화라고 부릅니다. 여기 전미사 나와 있죠.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따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 혹시 봐봐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가가 의미가 있을까요? 을이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다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형식적으로 있기만 한 거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국의 음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귿이나 티읕이 이와 만나면은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받침 여기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지읒하고 치읒으로 바뀐다. 그래서 구지, 소치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국의 음화라고 부릅니다. 하고 치읒으로 바뀐다.